양산박 동쪽에는 동평부와 동창부라는 고을이 있었다. 산채에 식량이 부족했던 양산박은 송강과 노준이가 각기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식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송강은 동평부로 가게 되었고 노준이는 동창부를 맡게 되었다. 동평부로 떠난 송강은 성에서 40리 떨어진 안산진이란 곳에 진체를 세웠다. 동평부의 태수 정말리 밑에는 병마도감으로 동평이라는 무장이 있었는데 쌍창을 잘 쓴다고 해서 쌍창장이라고 불렸다. 송강은 태수에게 먼저 전설을 보내기로 했다. 송강이 원하는 것은 식량이지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때 욱보사와 왕정육이 나서 말했다. 욱보사는 자기가 동평과 안면이 있는 사이니 자기가 전설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왕정육은 그런 욱보사와 함께 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송강은 그들에게 전설을 써주어 성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한편 정태수는 양산박 군사들이 안산진에 진체를 세웠다는 보고를 받고 동평과 그 일에 대해 의논 중이었다. 그때 사람이 들어와 양산박에서 전설을 보내왔다고 알렸다. 정태수가 욱보사와 왕정육이 바친 전설을 읽어본 다음 동평에게도 보여줬다. 송강이 써준 전설을 본 동평은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좋게 써놓기는 했지만 송강이 보낸 전서의 핵심은 돈과 식량을 내놓으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동평은 그 자리에서 욱보사와 왕정육의 목을 베어버리려고 했지만 전쟁 중에도 사신의 목을 베는 법은 없다고 정태수가 말리는 바람에 죽이지는 않았다. 대신에 욱보사와 왕정육을 묶어 모질게 매질을 한 다음 양산박 진체로 돌려보냈다. 욱보사와 왕정육이 피떡이 되어서 돌아온 것을 본 송강 역시 불같이 화를 냈다. 당장 군사를 일으켜 동평부를 치러 가려고 할 때 구문용 사진이 말렸다. 사진은 자기가 전에 동평부에 살 때 거기 있는 이수란이라는 기녀와 깊은 정을 나눈 사이라고 했다. 사진은 자기한테 금을 조금 주면 몰래 성 안으로 숨어 들어가 이수란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공격 날짜를 정해 안과 밖에서 협공하면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었다. 송강이 들어보니 좋은 생각 같았다. 송강은 사진에게 금을 주고 동평부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동평부 안에서의 일은 사진이 판단해서 잘 처리하고 자리를 잡으면 연락하라고 했다. 진체를 떠난 사진은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가 서화자에 있는 이수란의 집으로 갔다. 뚜쟁이 영감이 사진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며 맞아들였다. 이수란도 사진을 보고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미 사진이 죄수의 신분으로 쫓기는 몸이라는 것과 양산박 두령이라는 사실은 관청에서 여기저기 방을 붙여 동평부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수란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묻자 사진은 이수란과의 예정만 믿고 모든 걸 털어놓았다. 사진이 현재 양산박 두령이라는 것과 양산박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진의 병력을 대기시켜 놓은 일, 그리고 자기가 성 안에서 호응하기 위해 세작으로 온 일 등을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이수란 보고 자기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도 소문내지 말라고 이르고 금을 줬다. 사진은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중에 이수란 가족들을 모두 양산박으로 데리고 갈 테니 이번에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사진이 너무나도 숨김없이 털어놓으니 이수란도 일단은 못 이기는 척 승낙하고 금을 받았다. 그리고 술과 고기를 내어 대접하고 방을 나왔다. 사진의 방을 나온 이수란은 그녀의 부모와 이 일을 의논했다. 사진은 이수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수란에게 사진은 그저 옛날 단골 손님에 불과했다. 결국 이수란의 가족들은 관청으로 달려가 이 일을 알렸다. 결국 사진은 이수란의 집에서 체포되어 관청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사진은 관청으로 끌려가 모진 매질을 당하고 목에 큰 칼을 씌고 사형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한편 송강은 사진을 성 안으로 들여보낸 후에 그 일을 자세히 글로 적어 오용에게 보내 의견을 물었다. 이때 오용은 노준이를 따라 동창부로 가 있었다. 송강의 편지를 받아본 오용은 탄식하며 급히 송강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아무리 사진이 이수란과의 예정이 깊어 가겠다고 해도 송강이 말렸어야지 왜 보냈냐고 나무랐다. 오용은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화륙의 여자와의 예정을 믿고 목숨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제야 송강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대책을 물었다. 오용은 그 자리에서 계책을 마련해주고 다시 노준이가 있는 곳으로 떠났다. 다음날 송강은 오용의 계책대로 해진과 해보를 시켜 군사 500을 데리고 문상현을 치게 했다. 문상현의 백성들은 양산박의 군사들이 공격하자 모두 동평부로 달아났다.
그때 그 피난민 사이에 양산박의 여 두 령 중 하나인 고대수가 섞여 들어갔다. 고대수는 다 떨어진 옷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노인처럼 변장하고 있었다. 성 안으로 들어간 고대수는 밥과 반찬이 든 함지를 들고 감옥으로 갔다. 감옥 앞에 가니 늙은 공인 하나가 감옥 안쪽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고대수는 그 늙은 공인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울었다. 늙은 공인이 그런 고대수에게 무슨 일로 이러냐고 물었다. 고대수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진은 자기가 모시던 옛 주인인데 헤어진 지 벌써 7년이 넘었다고 했다.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고 하니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 친척 하나 없어 감옥 안에 밥 한 그릇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자기가 예정을 못 잊어 이렇게 밥이라도 한 끼 넣어주려고 왔다고 했다. 늙은 할멈의 사정을 딱히 여겨 사진에게 밥 한 끼 넣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고대수의 말에 늙은 공인은 안 된다고 거절했다. 그러나 고대수는 그 늙은 공인에게 매달려 계속해서 눈물로 호소했다. 늙은 할멈이 목 놓아 슬피 우니 늙은 공인도 마음이 흔들렸다. 늙은 공인이 생각해보니 만약 건장한 남자가 사진을 보겠다고 하면 감옥에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니 절대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늙은 할멈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늙은 공인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니 더는 고대수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감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감옥 안에서 목에 큰 칼을 쓰고 몸은 쇠사슬로 얽힌 채 끌려 나온 사진은 고대수를 보자 깜짝 놀랐다. 얼른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사진은 아무 말 없이 고대수가 하는 것을 월건이 지켜보고만 있었다. 한편 고대수는 슬피 울면서 가져온 함지를 풀었다. 그때 일이 꼬였다. 다른 절급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늙은 공인을 꾸짖으며 빨리 할멈을 내보내라고 호통쳤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고대수는 시간에 쫓기게 되었다. 대충 밥그릇만 챙겨 들고 일어나면서 재빨리 사진에게 귓속말로 달이 닿은 밤에 구하러 올 테니 알아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전했다. 사진은 그 말만 듣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없었다. 사진이 들은 것은 다만 금은방 한마디뿐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